퇴직하면 지긋지긋한 알람 소리 없이 푹 잘 줄 알았는데 매일 밤 천장을 바라보며 잠 못 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나온 날에 대한 후회, 다가올 날에 대한 불안. 이 생각 저 생각에 꼬리를 물다 보면 밤은 어느새 뜬 눈으로 지새우는 고통의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잠을 못 자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30년간 쉬지 않고 달려온 내 몸과 마음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잠시 후 매일 아침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던 몸이 길을 잃어버리면서 밤의 전쟁을 시작해야 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평생을 성실함의 대명사로 불렸던 61살 김영철 부장님의 이야기입니다. 30여 년간 한 직장에 몸담았던 그는 퇴직 후 몇 달간은 그야말로 해방감을 만끽했습니다. 지겨운 출근도 업무 압박도 없는 자유로운 아침이 마냥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규칙적인 기상시간이 사라지자 그의 몸은 마치 나침반을 잃어버린 배처럼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칼같이 눈을 뜨던 몸이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밤에 잠들기는 점점 어려워졌고 낮에는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낮 활동량이 줄고 햇볕 쬐는 시간이 감소하자 우리 몸의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습관은 꺼져가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빛, 블루라이트는 그의 뇌를 더욱 각성시켜 잠을 몰아냈습니다. 결국 그는 잠들기 위해 애를 쓰면 쓸수록 잠은 더 멀리 달아나는 지독한 불면의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김영철 부장님의 사례는 퇴직 후 겪는 불면의 가장 흔한 원인, 바로 몸의 시간표가 사라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문가들은 밤에 잠드는 시간보다 오히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흐트러진 생체 리듬을 되찾는데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관련 통계에 따르면 전체 수면장애 환자 중 5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65%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특정 개인의 나약함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로 잠 못 들었던 또 다른 분이 계십니다. 평생을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존경받았던 63살 박지환 교수님. 그는 퇴직 후 밀려드는 거대한 공허함과 역할 상실감에 시달렸습니다. 밤이 되면 어김없이 불쑥 찾아오는 생각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앞으로 남은 20년을 대체 뭘 하며 살아야 하나? 이 생각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며 그의 밤을 잠식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약을 처방받아도 잠시뿐 근본적인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박 교수님의 불면은 몸의 병이 아니라 의미의 병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사의 도움과 함께 그는 스스로에게 새로운 규칙을 선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바로 매일 오전 딱 3시간씩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자서전 초고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막막했지만 한자 한자 써 내려가면서 잊고 있던 삶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밤에 찾아왔습니다. 글을 쓰는 규칙적인 활동이 생기자 억지로 잠을 청해야 했던 고통의 시간이 하루를 의미 있게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평온한 마침표로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사례는 불면 극복의 열쇠가 밤이 아닌 낮의 시간에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박 교수님의 이야기는 퇴직 후 불면이 단순히 생리적 문제를 넘어 깊은 심리적 스트레스에서 비롯됨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노년기 불면의 주요 원인으로 경제적 어려움이나 지병의 악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역할 상실에서 오는 무력감과 고독감을 지적합니다. 결국 무엇을 위해 내일 아침 눈을 떠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할 때 우리의 뇌는 잠들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밤을 잃어버린 두 분의 안타까운 사연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끝없는 밤의 터널에서 빠져나올 구체적인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
밤을 이기려 하지 말고 아침을 설계하십시오. 오늘부터 잠 못 자는 밤과 싸우는 것을 멈추십시오. 대신 이 세 가지를 약속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기상시간 사소하기입니다. 밤 몇 시에 잠들었든 상관없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알람을 맞추고 눈을 뜨면 무조건 커튼부터 활짝 젖히고 온몸으로 아침 햇살을 맞으십시오. 이것이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다시 맞추는 가장 강력한 스위치입니다. 두 번째는 몸을 움직이기입니다. 거창한 운동 계획은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가벼운 동네 산책, 아파트 계단 오르기처럼 낮 시간에 몸에 약간의 건강한 피로감을 선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낮잠의 유혹 경계하기입니다. 밤잠을 설쳤다는 생각에 15분이 넘는 긴 낮잠을 자는 것은 애써 되찾으려는 밤의 수면 리듬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해야 할 일이 아닌 하고 싶은 일 목록을 만드십시오. 퇴직은 의무의 끝이지 의미의 끝이 아닙니다. 내일을 기다리게 할 나만의 즐거움을 찾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작은 성취감을 주는 소일거리를 찾아보십시오. 박지환 교수님의 글쓰기처럼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있는 작은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작은 화분에 방울토마토를 키우는 것, 서예를 배워 내 손으로 쓴 첫 작품을 걸어보는 것, 동네 도서관에서 평소 관심 있던 역사 분야의 책을 모두 읽어보는 것, 무엇이든 좋습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사회적 연결을 만드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생각은 안으로 파고들기 마련입니다. 동네 주민센터의 노래 교실이든 성당의 봉사활동이든 등산 동호회든 새로운 관계 속에서 웃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전 불안 노트를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잠자리에 눕기 전 머릿속을 어지럽히는 온갖 걱정거리들을 노트에 모두 쏟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내일 아침에 내가 해결할 문제다 라고 스스로에게 선언한 뒤 노트를 딱 덮어버리는 겁니다. 이 간단한 행동만으로도 우리의 뇌는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찾아온 불면증은 당신의 지난 삶이 실패했다는 마침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지 스스로에게 묻는 소중한 물음표입니다. 오늘 밤부터는 잠드는 것에 대한 집착을 조금만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나를 기다리는 작은 즐거움은 무엇인지 나만의 시간표를 만드는 것에 집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가장 빛나는 아침은 어쩌면 아직 오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오늘 밤 편안한 마음으로 그 멋진 아침을 맞이할 준비를 시작해 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자신만의 극복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